안녕하세요. 충북어린이 과학교실 강사 권아린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전통문양 거울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과학 원리 소개, 재료 소개, 실습하기 순으로 배워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전통문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만의 전통문양 거울을 만들어 봅니다. 과학 원리 소개, 문양이란 무엇일까요? 문양이란 점, 선, 색채를 도형과 같이 형상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위치에 배치하고 어떤 양식으로 구성하느냐를 분명하게 표현하려는 미적 추구심이 반영됩니다. 또한 그 나라 민족과 그 민족이 처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양의 표현 기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양의 표현 기법은 문양이 어떻게 결합되어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식물이나 동물 문양 등을 단독으로 배치해 표현하는 기법인 단독 문양의 형식, 식물이나 동물 등을 한 문양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표현하는 기법인 연속 문양의 형식, 번개문, 소용돌이문, 톱니문 등 기하 형태를 기본으로 한 단순한 문양으로 구성하는 기법인 기하 학문의 형식, 동물, 식물이나 기하문 등을 문양을 혼합해서 특출한 형태를 이루는 기법인 복합 문양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의 특징. 문양은 이것을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은 문양을 그린 사람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지니는 공통된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현실에 소망을 실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주술의 사고 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 문양은 우리 민족이 집단적 감정이 상징적 기호에 의해 표현된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양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생활 미술을 넘어서 인간의 욕망과 기원을 담은 주술적 대상이고, 인간의 욕망과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는 상징적 조형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통 문양의 분류. 문양의 네 가지 표현 기법에서 한국 전통 문양은 조금 더 세분화하여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물문은 사람의 얼굴, 형태로 나타나거나 신선, 도깨비, 부처 등을 표현한 무늬로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문은 단순히 동물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십이지 동물, 나비 등이 있습니다. 식물문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주고 아름다운 형상을 지닌 무늬로 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공물물은 형태보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무늬로 7가지 보물을 뜻하는 칠보문과 만사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의도문이 대표적입니다. 자연산수문은 동물이나 식물을 제외한 자연을 소재로 한 무늬로 대부분 장수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자문은 말 그대로 글자로 무늬를 넣거나 특정 글자를 연속으로 배치한 것으로 복이 대표적입니다. 기하문은 가로줄, 세로줄, 사선, 동그라미 등 가장 원시적 형태의 무늬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문은 여러 소재를 복합적으로 나타낸 무늬로 봄, 장수를 상징하는 매화와 효행을 의미하는 팔가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재료 소개. 전통 문양 거울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비즈구슬, 양면 테이프, 나무 문양판,
사인펜, 거울, 면끈,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실습하기 1번. 실험에 포함된 작은 부품이나 시약 등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번. 실험에 포함된 준비물은 실험 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번. 실험용 도구와 시약으로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번. 실험 후에는 주변 지역을 정리하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6번. 제공된 소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럼 전통 문양 거울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사인펜으로 색칠해 주세요. 사인펜이 없다면 저처럼 네임펜이나 크레파스, 그리고 색연필로 칠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예쁘게 색칠한 나무 문양판에 이번에는 면끈을 위에 있는 동그란 구멍에 넣어주시고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매듭을 한번 또 지어주셔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동봉된 여러 가지 비즈 구슬들을 자신이 원하는 색깔과 순서에 상관없이 예쁘게 넣어주세요. 구멍이 만약에 작아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빼고 다른 비즈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면끈이 너무 부들부들해서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위로 끝을 조금 잘라주시고 다시 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알록달록한 비즈 구슬들을 예쁘게 차곡차곡 원하는 순서대로 넣어주세요. 비즈 구슬들이 다 넣어졌다면 이 은색깔 마개가 있는데 원래 이 용도는 동그랗고 뾰족한 비즈 구슬들을 막는 용도이지만 같이 동봉된 면끈과는 사이즈가 좀 달라서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나비 비즈 구슬들을 넣어주시고 나비가 빠지지 않도록 한번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더 단단하게 한 번 더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은 후에 남은 면끈들은 가위로 잘라내어도 괜찮고 저는 가위로 자르지 않고 싶어서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울과 양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거울은 뒤로 돌려서 하늘색 부분이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붙이는 이유는 나무 문양판 뒷부분에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다면 위에 있는 하얀색 테이프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하얀색 테이프 부분을 제거할 때는 모서리를 떼어내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 잘 떼어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꾹꾹 누르거나 반대편 모서리를 떼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 떼어내었다면 뒤에 돌려져 있는 나무 문양판 뒷부분에 가운데에 꾹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이 다 끝났다면 거울 위에 붙어 있는 필름지를 제거하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의 전통 문양 거울 만들기 완성!
감사합니다.